어르신, 하루에 마늘 한 쪽씩 꼭 챙겨 드시죠? 몸에 좋다니까 믿고 드신 그 마늘이 지금 간에 암을 만들고 기억력까지 망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년 넘게 어르신들 건강을 진료해온 81세 현역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영철입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도 마늘 때문에 간이 나빠졌다는 분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심한 분은 기억력도 흐려져서 자기 집 주소도 기억 못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75세 김복래 어르신은요, 딸이 보내준 마늘즙을 몸에 좋다며 매일 아침 공복에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그러다 밥을 먹어도 속이 거북하고 말하다가 단어가 막히고 손주 이름도 헷갈린다고 하셨어요. 병원 검사 결과 간 수치는 위험 수준까지 올라 있었고 기억력 저하 초기 진단까지 받으셨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바꾸자고 말씀드렸고 불과 6주 만에 간 수치가 정상이 되고 잊어버리던 이름들도 다시 또렷하게 떠올리게 되셨습니다. 어르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드시던 마늘 그대로 두고도 간 건강, 기억력, 혈관까지 한꺼번에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시게 됩니다. 그러니 어르신 건강을 위한 정보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75세 박영자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부터 무언가 지쳐 보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걸음걸이도 조심조심하시고 말씀하실 때도 자꾸 말을 멈추시더라고요. 요즘 들어 자꾸 속이 더부룩하고 밥맛도 없고요. 가끔은 말을 하다가 단어가 안 떠올라요. 내가 치매라도 오는 건가 싶어서 무서워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눈동자에 걱정이 가득하셨어요. 제가 평소와 다르게 조금 더 세심히 여쭤봤죠. 최근에 뭔가 바뀐 생활 습관이나 챙겨 드시는 건강식품 있으세요? 그랬더니 머뭇거리시다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딸이 마늘즙을 보내줘서요. 요즘 감기도 많고 면역력 챙기라고 해서 매일 아침 공복에 한 포씩 빠짐없이 챙겨 먹고 있어요. 좋다니까 먹는 건데 설마 그게 문제일까요?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은 순간 제 마음속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마늘즙은 젊은 사람에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60세가 넘은 분들에겐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공복에 생으로 그것도 매일 꾸준히 드셨다면 간과 위장, 심지어 뇌 건강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어르신께 자세히 설명드린 뒤 간 수치, 염증 수치, 인지 기능 검사까지 진행했어요. 며칠 뒤 결과가 나왔고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보다 2배 이상 높았고 기억력 검사에서는 초기 인지 저하 소견이 보였어요. 치매는 아니지만 이대로 두면 위험한 단계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여드리며 조심스레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드시는 마늘즙이 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계속 드시면 간이 상하고 기억력도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죠. 지금이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영자 어르신은 한참 말을 못 하시더니 고개를 푹 숙인 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일부러 챙겨준 건데, 좋으라고 먹은 건데, 그게 독이었을 줄은 몰랐네요. 내가 왜 이렇게 멍해졌나 했더니 이유가 있었네요. 말씀하시면서 입술을 꽉 깨물고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저는 어르신 손을 살짝 잡아드리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됩니다. 어르신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으세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마늘 섭취법을 부드럽게 조정해 드렸고 어르신도 네, 선생님 말씀대로 해볼게요 하시며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이 지나 다시 병원에 오셨는데요. 그날 어르신 얼굴을 보자마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표정이 한결 밝아지고 목소리에도 힘이 느껴졌거든요. 선생님, 요즘은 속도 편하고 머리도 전보다 맑아요. 이름이 생각 안 나던 것도 없어졌고요. 얼마 전에 손주 생일이었는데 딸이 놀랄 정도로 제가 날짜를 기억하고 챙겼어요. 그 말에 저도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다시 검사해 보니 간 수치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고 기억력 테스트 결과도 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체감적으로도 완전히 회복된 상태였던 거죠. 어르신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력이 돌아오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딸한텐 괜히 걱정할까봐 그냥 몸이 안 맞아서 끊었다고만 했지요. 근데 이제는 제가 딸보다 더 건강한 것 같아요. 그 말씀 들으면서 저도 괜히 뭉클해졌습니다. 그런데 마늘즙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직접 마늘을 까서 매일 아침 공복에 생으로 드시는 분들 생각보다 훨씬 많으시죠? 실제로 이런 생마늘 습관으로 간이 망가질 뻔한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제가 진료하던 어느 날 72세 오재만 어르신께서 조용히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표정이 어둡고 피곤해 보이셨고 앉자마자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선생님, 요즘은 몸이 너무 무겁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식사는 하는데 밥 먹고 나면 속이 꽉 막힌 것처럼 더부룩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그냥 계속 피곤해요. 눈도 침침하고 발이랑 목에 뭐가 오돌토돌 올라와서 간지럽기도 하고요. 어르신은 말하면서 소매를 걷어 올리셨는데 팔 안쪽에 붉은 반점이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얼핏 보면 알레르기처럼 보였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다른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요즘 혹시 뭔가 새로 챙겨 드시는 음식이나 건강식품 있으세요? 그러자 어르신은 주저없이 말씀하셨어요. 예, 마늘이요. 생마늘. 제가 한 1년 전부터 매일 아침 공복에 생마늘 2쪽씩 꼭 씹어 먹어요. 처음엔 혈압에도 좋다고 해서 먹기 시작했는데 이젠 습관이 됐어요. 요즘은 3쪽까지 먹습니다. 마늘은 만병통치약이라는 말도 있고 주변에서도 다들 마늘 좋다고 하니까요. 그 얘기를 들은 순간 저는 속으로 걱정이 됐습니다. 생마늘은 자극이 아주 강한 음식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지만 60세 넘어서부터는 간이 그 자극을 버텨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공복에 날 것으로 매일 드시면 간과 위장이 망가질 위험이 크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어르신, 간 수치랑 염증 수치 검사 한번 받아보시죠. 말씀하신 증상들 그냥 단순한 피곤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검사를 해드렸고 며칠 뒤 결과를 받았습니다. 결과지를 보며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간 수치가 정상보다 2배 넘게 높았고 염증 수치도 높아져 있었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는 간 표면에 미세한 염증 흔적까지 확인됐어요. 이대로 생마늘 섭취를 계속하셨다면 지방간 간염, 나아가 간 기능 저하까지 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진료실에서 결과지를 조심스레 보여드리며 설명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이 상태면 간이 무리를 꽤 한 겁니다. 생마늘이 간에 자극을 줬고 그게 누적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앞으로는 생으로 드시는 건 멈추셔야 합니다. 그 순간 어르신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아이고, 나는 그저 몸에 좋다고 믿고 먹은 건데 딸도 아버지 마늘 챙겨 드세요 하고 보내주기도 했고 주변에서도 마늘은 약이다 해서 계속 먹었어요. 그게 나쁜 건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내가 그걸 먹고 병이 생겼다니 억울하고 속상하네요. 저는 어르신 손을 살며시 잡아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지금이라도 멈추시면 간은 회복될 수 있어요.
간은 생각보다 회복이 빠른 장기입니다. 저랑 함께 관리하면 다시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그날 저는 어르신께 생마늘을 당분간 완전히 끊으시고 자극 없는 식단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기름지고 맵고 짠 음식도 피하고 소화 잘 되는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드시게 조언드렸어요. 그리고 6주가 지났습니다. 다시 진료실에 들어오신 오재만 어르신은 전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걸음도 가벼웠고 얼굴빛도 밝았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생마늘 끊고 조심했더니 몸이 정말 편해졌어요. 속도 더 이상 거북하지 않고 피부 간지럽던 것도 말끔히 들어갔고요. 눈도 덜 침침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훨씬 개운합니다. 제가 다시 검사해 보니 간 수치는 말끔히 정상, 염증 수치도 전부 안정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간이 확실히 회복된 겁니다.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시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선생님 말 안 들었으면 지금쯤 큰 병 얻었을 겁니다. 나는 그저 몸에 좋으라고 한 건데 그게 이렇게 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앞으론 무조건 몸에 좋다는 말 함부로 믿지 않겠습니다.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울컥했습니다. 우리가 좋다고 믿고 먹는 음식도 내 나이와 몸 상태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어르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는 생마늘은 안 먹고 그냥 밥 반찬으로 마늘장아찌만 조금씩 먹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요, 그 마늘장아찌가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0년 넘게 장아찌를 드셔온 한 어르신의 이야기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하던 어느 날 74세 유혹자 어르신께서 진료실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말없이 앉으시더니 입을 손으로 가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입안이 자꾸 헐고 아파요. 밥 먹을 때도 따갑고 혓바늘이 계속 올라오고요. 심할 땐 물만 마셔도 쓰라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고 덧붙이시더군요. 게다가 요즘은 속도 자주 쓰리고 입가나 목 주변에 뭐가 자꾸 빨갛게 올라와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상해요. 먹는 건 똑같이 먹는데요. 제가 어르신 손등을 살며시 잡으며 물었습니다. 유혹자 어르신, 평소에 자주 드시는 음식이나 반찬 있으세요? 특별히 챙겨 드시는 거나 오랫동안 습관처럼 드신 게 있을까요? 그러자 어르신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있지요. 제가 직접 담근 마늘장아찌요. 그걸 10년도 넘게 매일 밥상에 올려놔요. 아침에도 한두 개, 점심에도 한두 개, 저녁에도 빠지면 허전해서 꼭 먹어요. 밥맛 없을 때도 장아찌만 있으면 밥이 술술 넘어가잖아요. 하시며 웃으셨는데 그 웃음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혹시 이게 원인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마늘장아찌는 생마늘보다 덜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오래 절인 발효된 마늘은 염분과 알리신 성분이 더 농축돼 있을 수 있고 나이 들수록 그 자극을 입안, 위장, 간이 다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께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혹시 요즘 입이 자주 마르거나 소화가 안 되는 느낌도 있으셨어요? 그러자 고개를 끄덕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맞아요. 자꾸 입이 텁텁하고 밥 먹고 나면 속이 부글부글 끓는 느낌이에요. 화장실도 예전보다 자주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간 수치와 입안이장 점막 관련 검사, 혈액 검사까지 함께 권해드렸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검사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어르신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고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 수치는 정상보다 높았고 혈액 내 염증 수치도 경계 수준 이상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입안 점막도 예민하게 자극받은 흔적이 관찰됐죠.
검사지를 보여드리며 조심스레 설명드렸습니다. 어르신 말씀하신 마늘장아찌가 생각보다 간에 무리를 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드셔온 양이 누적되면서 입안 점막, 위장, 간까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자 어르신은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니 당황하신 듯 말문이 막히셨어요. 에이, 설마 장아찌 때문에요? 그거야 집에서 담근 건데 10년 넘게 먹었는데 이제 와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시며 믿기지 않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저는 부드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은 괜찮으셨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이 자극에 더 민감해지고 간 기능도 예전 같지 않아서 같은 양도 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장아찌는 잠시 쉬시고 식사도 간을 덜하고 부드럽게 드셔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르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해볼게요. 사실 저도 요즘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걱정이었어요. 그렇게 어르신은 마늘장아찌 섭취를 중단하고 간에 부담 없는 식단으로 바꾸셨습니다. 국물 반찬 위주로 소화 잘 되는 음식만 드시고 자극적인 건 최대한 줄이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난 뒤 어르신이 다시 병원에 오셨어요. 그날은 처음 오셨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표정도 훨씬 밝아졌고 말씀하실 때도 힘이 느껴졌어요. 선생님, 요즘은 정말 달라졌어요. 속도 편하고 입안도 안 헐고요. 간지럽던 피부도 들어갔어요. 장아찌 안 먹으니까 밥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속이 편하니까 밥을 더 잘 먹게 됐어요. 재검사 결과 역시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간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가 있었고 염증 수치도 안정된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어르신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진짜 마늘장아찌가 문제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좋다고 맛있다고 먹었던 게 내 입안 다 헐게 만들고 속을 뒤집고 간까지 망칠 뻔했네요. 진짜 억울하고 속상했는데 이젠 오히려 다 내려놨어요.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구나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다고 믿는 음식도 우리 나이에 맞게, 우리 몸 상태에 맞게 먹지 않으면 그게 바로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어르신들의 건강은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늘즙, 생마늘, 장아찌. 몸에 좋다고 믿고 드시던 게 오히려 간을 상하게 하고 기억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 충격적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분들 모두 딱 한 가지 방법만 바꾸셨을 뿐인데 몸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먹었길래 간이 회복되고 흐릿해지던 기억력까지 되살아났는지 어르신도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마늘 섭취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마늘은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마늘은 위장과 간에 자극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빈속에 드시면 간이 직접 충격을 받아서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아침 공복에는 절대로 생으로 드시지 마세요. 두 번째, 마늘은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마늘은 익히면 자극이 줄어들고 알리신 성분이 몸에 흡수되기 좋게 바뀝니다. 예를 들면 국 끓일 때 마늘 다져 넣기, 반찬에 마늘 살짝 볶아서 사용하기, 마늘종 무침처럼 살짝 데친 음식으로 활용하기. 이렇게만 바꿔도 간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 하루 섭취량은 작게, 적당하게. 어르신들 대부분 좋으니까 더 많이 먹자 하시는데 마늘은 약처럼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익힌 마늘 12쪽이면 충분합니다. 생으로 드시는 건 0쪽이 정답입니다. 즙이나 환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꾸준히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마늘즙이나 환은 장기 복용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마늘즙, 마늘환 많이 드시죠? 광고에서는 면역력에 좋다, 혈관에 좋다 하지만 농축된 마늘 성분은 간에 훨씬 더 부담이 됩니다. 드셔야 한다면 일시적으로 짧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 몇 달씩 매일 드시는 건 안 됩니다. 5번째, 속 쓰리거나 입이 마르면 바로 중단. 혹시 드시고 나서 입안이 따갑다, 속이 쓰리다, 혓바늘이 자주 돋는다, 피부에 뭐가 올라온다, 이런 증상 느끼셨다면 몸에서 보내는 하는 신호입니다. 그럴 땐 무조건 멈추시고 병원에서 간 기능 확인해 보셔야 해요. 마늘 잘만 드시면 혈관도 깨끗해지고 몸에 독도 빠지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드시면 간이 먼저 병들고 머리가 먼저 흐려질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약처럼 정해진 양, 정해진 방법으로만 드셔야 진짜 건강한 음식이 됩니다. 어르신, 혹시 지금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하시진 않으신가요? 나는 몸에 좋으라고 마늘 챙겨 먹었을 뿐인데 왜 간이 나빠졌다고 하나? 기억력까지 떨어졌다니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런 생각 드실 겁니다. 사실 어르신들 중엔 몸을 생각해서 생마늘, 마늘즙, 장아찌까지 매일 꼬박꼬박 챙겨 드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식이 보내줘서 믿고 드셨고 옆집 어르신이 이거 먹고 혈관이 뻥 뚫렸다더라 하니까 그 말 믿고 몇 달, 몇 년씩 계속 드신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간을 상하게 만들고 기억력도 흐려지게 만든 주범이었다면 참 억울하고 섭섭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이건 누구 잘못도 아닙니다. 정보가 없어서 그랬을 뿐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알려드리는 건 절대로 무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삶을 조금 더 오래 편안하게 이어가시게 도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좋다니까 무조건 먹자가 아니라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제대로 먹자. 이렇게 바꿔보시면 됩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간도, 기억력도, 건강한 삶도 지금부터 충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 마늘은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나이에 맞게, 방식에 맞게 먹어야 진짜 약이 됩니다. 생마늘, 마늘즙, 마늘장아찌.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드셔온 습관 하나가 간을 병들게 하고 기억력까지 잃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절대로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올바른 마늘 섭취법,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공복엔 절대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마늘은 익혀서 하루 12쪽만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혹시 주변에 마늘 챙겨 드시는 분 있으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나는 괜찮겠지 하다가 정말 간이 상하고 기억력 흐려져서 나중에 병원에 실려오는 어르신들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영상 하나가 건강을 되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내 몸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어르신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 진심 담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